요게 이제 상계역 주변. 제가 사진 찍은 요쪽은 이제 원주민들 살던 데고 요쪽은 철거민들 온 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아파트로 바뀐. 이 사람들은 밀어내고 상계 신시까지 만든 게 그 유명한 상계동 올림픽이라 불리는 것이죠. 이제 외국인들이 오시니까 미관상 보기 나쁜 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당시 서울의 저 영등포라 양평이라든지 대로 주변에 철거민 100만 명을 밀어냈어요. 근데 이때 밀려난 분들이 양주하고 포천 사이에 천보마을이라는 데가 있죠. 양계장인데 닭을 치우고 사람이 살았다. 근데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골 싫고 도시에 살아보려고 왔는데 도로 시골로 보내냐고. 예, 김시덕 박사와 함께 떠나는 도시야사 오늘도 서울의 북부 지역 탐험을 계속합니다.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노원구 이야기의 본격적인 현대를 이야기해 보죠. 아파트 단지와 그 전에 있던 공장과 철거민 촌 얘기를. 지금은 다들 이제 노원구 아파트 많은 곳으로 기억하죠. 기억할 텐데. 예. 하지만 여전히 워낙 산이 험하다 보니까 이른바 다통량가 많이 있고 그 지역들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여전히 활발하죠. 예전에 한번 이제 노도강 해서 예전에 노도강 하면 다 달동네였던 거죠. 근데 이제 노도강 하면 아파트 단지인 거고 참 변화가 빠릅니다. 그게 불과 한 3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니까. 예전 이제 철거민들이 서울 중심부에서 밀려오고 공장들 중공업지대가 형성되는 시절의 사진이 아파트 숲으로 변한 북서울이라는 책에 있어서 찍어와봤습니다. 언제 몇 년도쯤이에요 저런 건? 요게 76년. 76년. 북서울 지역 공장 위치도 삼합회의. 샘표식품. 예, 샘표식품. 저기 간장 있었어요. 냄새 엄청 났었죠. 예. 저기. 그러셨군요. 거기가 저 가다 보면 저 다리가 하나 있거든. 그 다리 건너가다 보면 간장 냄새. 간장 공장은 진짜 그 주변이 거의 한 동 두세 개가 간장 냄새로 가득해요. 간장 냄새 나요. 갑자기 조리는 냄새 같은 느낌이. 갑자기 기억나는 게 한해다 공항 내리면은 간장 냄새가 나요. 그렇습니다. 라멘에 쇼유 라멘이라고 간장 라멘 많이 먹으니까 일본 왔고 난 느낌이 그때 들어요. 간장 냄새 맡으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김치 냄새 딱 내릴 순간 나는 것처럼. 근데 저기는 정말 간장. 안 사시던 분들은 나 여기 그렇죠. 잠깐 맞아요. 하룻밤도 못 자겠어 할 적응이 안 되면 간장 공장 근처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냄새가 몇 군데 있죠. 제가 살았던 옛날 평촌 신도시 과천 넘어가는 쪽 거기는 오뚜기 공장이 있는데 카레 냄새가 그렇게 났고. 그건 뭐 맡을만 할 것 같아요. 카레는. 되게 식욕을 돋고 있는 냄새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영등포 구로공단에는 부러운표 밀가루라고 밀가루 브랜드가 부러운표 밀가루예요. 그러면 고소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침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밀가루 공장에서는 고소한 냄새 나요. 예, 그렇습니다. 밀 빻는 냄새가 나구나. 예, 빵 맞는 거죠. 그리고 산풍재지가 있고 미원 방학동 공장. 미원 공장에서 냄새 납니다. 미원 냄새? 예. 어떤 냄새예요? 약간 닝닝한 그런. 그 미원 맛 같은 냄새 나요. 형용할 수 없는 냄새. 그 밍밍한 맛. 썩 좋진 않아. 간장 공장이 최고야. 다른 걸로 봐서는 와 힘들었었어요. 지금도 아마 서울 핵심 지역 사시는 분들 모르실 텐데 지방 교외 지역 가면 공장 많아서 그 냄새가 납니다. 옛날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삼양 도봉 공장 같은 게 있죠. 여기가 삼양라면 생산하던 유명한 곳이죠. 이런 공장들이 있다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에서 중공업지대를 이제 없애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90년대에 영등포 구로공단 지역하고 여기서 차츰 공장에 빠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동 신도시와 노원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바뀐 풍경을 좀 보여드리죠. 70년대의 북서울이라고 계속 지금 아까 아파트 숲이 된 북서울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랬던 곳이 이렇게 됐고. 그냥 농사짓는 땅이었는데. 그렇죠. 마들평에는 농사짓던 땅이었죠. 그러니까 철거민들이 온 데도 있는데 이 마들평이 워낙 좋은 땅이라 평야 지역은 토박이들이 있었고 약간 기슭 쪽에 철거민이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은 저런 데에 단층 주택들이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디 재개발이 되든가 그렇죠. 저기는 바로 아파트네요. 바로 아파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 노원 지역의 특수한 상황인 건데. 불암산 밑에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보면 여름에 시원하더만.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시원해. 사실 노원 쪽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하고 살기 좋아요. 서울 핵심부로 드나들 일만 없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살만한 곳입니다. 이게 이제
노원 자동차 전문학원 근처에 옛날 풍경과 지금 풍경인 거죠. 와. 여기 자동차 이제 시험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S코스 딱 그런. 시험장. 중계 주공 2단지 13년. 지금도 창동 쪽에 있죠. 노원. 여기는 아직 시험장이 있죠. 시험장이. 예. 요거 이제 빠지고 창동 문화산업단지 만든다고.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상계역 주변. 요 아래쪽이 제 사진 찍은 요 쪽은 이제 원주민들 살던 데고 요쪽은 철거민들 온 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아파트로 바뀐. 아, 원래 철거민들이 사시는 곳이 있었군요. 원래. 예. 아. 그게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상계 신시까지 만든 게 그 유명한 상계동 올림픽이라 불리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올림픽을 한다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시니까 미관상 보기 나쁜 걸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당시 서울의 저 영등포라 양평이라든지 대로 주변에 철거민 100만 명을 밀어냈어요. 그건 세계적 기록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들어올 때 본다고. 보고 또 관광 곳곳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까지도 굳이 저럴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생각하면. 핑계 대고 싹 민 거죠. 몰랐던 올림픽을 하면 외국인들 동선이 어떤지 공무원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거는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이김에 한다는 거 생각합니다. 핑계로. 네. 진짜 저희 갈 일은 없는데. 진짜. 제가 왜 갈 일 없죠. 저기 삼양공장 라면 먹으러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이때 밀려난 분들이 한때 부천으로도 갔다가 지금은 양주하고 포천 사이에 천보마을이라는 데가 있죠. 그 한때 이름은 상계마을, 상계동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지금도 가보면은 양계장 하던 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노원 얘기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원래 저희 사단분들은 무허가 주택이었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렇죠. 무허가죠. 무허가고 또 사유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까를 제대로 안 정한 거예요. 그래서 상계 신시까지 개발할 때 그 땅 중이랄까 조합장이 가지고 있던 양계장 쪽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어제 포천으로 보낸 건데 이때 포천시에 약속을 하기는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안 해줬어요. 이분들 받아주시면 해가지고 당시 포천군이 계속 항의를 해요. 돈을 준다면서 왜 안 주냐. 아, 완전 난민 받듯이 했네. 거의 난민이에요. 근데 이런데 한두 군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서울이 정말 나빴어요. 다 보내 밖으로. 그 가장 큰 게 광주 대단지 아닙니까? 이런데 내립니다. 버스가. 제가 내렸더니 버스 기사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내리냐고 여기. 아무도 안 내리는데 여기. 정말 내리냐고. 정말 내리냐고. 여기 내릴 일 진짜 없는데. 없는 거예요. 완전 공업지대라 트럭만 다니는 데지 사람이 내릴 곳이 아닌데 가보면 포천 시내도 아니고 네. 양주 시내도 아닌 딱 그 경계지요. 무덤 있는데. 뭐 백운 계곡이라고 산종사 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먼저 이동갈비촌 있고. 그렇죠. 내리면 이제 이런 길이 펼쳐져요. 부대도 있고 요 부대 이름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한참 들어갑니다. 이제 천보마을이라고 있고. 부대 저 8사단 지역인데. 딱 보면 아시는군요. 이런 오뚜기. 자원회사도 있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마을이 펼쳐져요. 공업지대 같은데 갑자기 양계장이네 마을이- 양계장. 양계장이에요. 천보마을. 저기 양계장인지 뭘 보고 알아요? 아니, 낮잖아. 저렇게 돼 있잖아 지금. 아, 좀 예쁜 사진을 양계 보여드릴게요. 축사처럼 돼 있잖아. 이런 느낌. 그럼 양계장 하던 땅을 밀고 아니 양계장이 산 거예요. 에이. 양계장이에요. 양계장인데 닭을 치우고 사람이 치우고 한 살았다. 거죠. 근데 흔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미공단도 그 구미군의 여공들은 거기 우사에 살았어요. 우사를 개조해가지고 그 축사 주인들이 그 임대 줬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냐 중곡동인데 갑자기 안 떠오르네. 공릉천. 그 동네도 그 축사 돈사 있던데 개조해가지고 사람 살게 했고. 개조라는 게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런 규모로, 이런 정도로. 틀은 그대로 두고 하고 그럼. 나무틀 두고 이제 블록 쌓아가지고. 그리고 하계동에는 마을 이름 자체가 양돈마을이 있었습니다. 양돈하던 데다 철거민들이 들어와 살아가지고 거기 독일 신부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이제 거기 철거민들 이주비 마련해주기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었죠. 와. 그러니까 이게 노원의 한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런 우사 축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살았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은 또 여기로. 당시 보니까 이제 반대 투쟁 때 팜플렛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라 그랬대요 처음에. 또는 이 동네 와라 했더니 우리가 시골 싫고 도시에 살아보려고 왔는데 도로 시골로 보내냐고.
죽어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이 상계 마을이다가 이제 상계동 잊어버리고 잘 살아보자, 정착하자. 그래서 마을 이름을 천보산 따가지고 천보마을에 붙였고 교회 이름은 희망교회, 희망 품어보자.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 저 행운동이라고 있는데 옛날 달동네 해가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시래기도 말리시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정말. 옛날 양계장인 거죠. 아 진짜 양계장이 붙어 있던 그걸. 그리고 참 추워요. 산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으슬으슬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런 데가 있다. 그럼 이제 겨울에 가셨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여름에도 갔는데 여름에도 덥죠. 바람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은 산인데 분지예요. 그리고 주변에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냄새도 좀 나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밀어내고 신시가지 만들어진 건데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 있는 이른바 철거민촌에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중계동 백사마을, 네. 하나는 상계역 주변에 그 당고개역 주변의 마을들입니다. 합동마을이라든지 새마을 이런 불리는 수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 마을이 여기 사실 개발해서 제외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백사마을이라는 게 항상 뭐 연탄 날르면 거기 그렇죠. 나오는 그 마을이죠. 워낙 유명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중계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 딱 갇혀 있어요. 이게 7호선이 여기 중계역이 있고 휙 돌아가지고 한참 올라가야지. 이렇게 보면 그냥 평지 같지만 꽤 올라갑니다. 그럼 보시면 층층이 마을이 져 있고 여기는 철거민들이 어떻게 이동했냐면은 1965년부터 이제 이주 정착지라는 걸 만드는데 제가 사는 관악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노원 도봉 쪽으로 서울 중심부로부터 이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도봉구 달동네나 노원 달동네가 만들어집니다. 중랑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 중에 일부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중계도 백사마을하고 상계동 당고개역 근처예요. 이분들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 쓰레기차에 실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마다 이제 따로따로 이제 쓰레기차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 쫓겨난 그 옛날 마을 양평동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지금 이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같은 동네 살던 분들 그대로 오고 다른 동네 그 당시 출발지가 다른 동네하고는 교류가 별로 없고. 근데 저기 갔을 때 집은 있었어요? 예? 살집 없죠. 그럼 어떻게 천막 치고 사당동 얘기 들어보면 그냥 숲속에 흙 구워가지고 벽돌을 지었대요 그냥. 아니 그 구울 동안에는 어디서 자요? 천막에 자고 움막에 자고 토막에 잡니다. 토막이라고 하면 흙을 파가지고 씌우면은 토막이 됩니다. 그거는 지난 100년간 많이 해오던 겁니다.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재 도구도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가져고 이제 급하게 이제 싸 들고 가는 거죠. 이불채나 이불채하고 이제 소 타고 이제 가져가고 해서 이제 급하니까 천막은 나눠준 거 같더라고요. 12내 가족이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워낙 흔해서 무슨 보도가 된다거나 가끔 보도됩니다. 이슈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은 이제 워낙 흔해가지고 70년대 동아일보 해직 사건이 있을 때 80년대죠. 그때 해직 기자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3분의 1 정도는 그 철거 경험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내 집이 사라지고 어디 딴 데로 가라고. 그러면 그건 내 집이 돼요? 예를 들면 안 되죠. 대부분 시유지 같은 데나 또 무허가요 그러면? 무허가죠. 그 유명한 게 저 강남구의 포이마을이라고 그 재건촌이라고 불렸는데 불황아들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시유지라고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준 거예요. 사실은 빌려준 거니까 20년치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포이마을 사건이 유명해요. 근데 안 나가니까 웬일인지 화재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강남구 개포 주거물단지 주변에 있는 4개 철거민촌 중에 하나죠. 거기가 워낙 흔합니다. 그 보도가 안 되는데 그 중에 너무 심각하면 보도되고. 근데 중계동 백사마을은 어쩌다 보니까 좀 중계동 개발할 때 뒤쳐져가지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연탄 나를 때 단골로 오는 그런 3대 마을이 있죠. 거기랑 홍제동 문화촌 옆에 있는 개미마을. 그 제가 사는 저 관악구 신림동 쪽에 밤골마을 3대 닷동네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기업들이 많이 그 연탄 나르는. 어쨌든 그 중계동은 유명하니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백사번지에 있다 그래서 백사마을이라 불리고. 그때 사진 찍고 있으면 언제나 이제 부동산 업자분들이 오시는데 뭐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업자 아니고 구청 직원 아니라고. 역사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철거된다 그래서 보러
기록하러 왔다.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직 멀었다고. 그때 이제 합의됐다는 얘기 듣고 간 거거든요. 이제는 없어질까봐 냄새를 맡고 왔는데 보통 합의됐다고 하면 사러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잣돈은 없어서 갔더니 이제 업자로 보이는 분이 멀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그럼 이제 한 10년 걸려요. 또 이제 뭐 마지막 뭐 밀려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느끼는 게 옛날에 잠깐 살던 구반포 그 주공 아파트 이제 개발해가지고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 부촌도 마지막까지 철거 안 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달에 걸쳐서 봤는데 이제서야 추석 때부터 봤는데 이제 최근에야 완전 이주 완료 나오더라고요. 부촌도 몇 달이 걸리는데 정말 이제 여기 쫓겨나면 갈 데 없는 분들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계동은 그렇고요. 이제 상계동 당고개역 주변인데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좀 지켜보는 이유는 예전부터 워낙 이렇게 빼곡합니다. 이른바 상계 뉴타운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도 구역이 몇 개 있었는데 대부분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불암 현대가 아마 새마을이 있던 곳인데 여기도 이제 철거민들이 왔었는데 여기는 합의됐고 나머지 지역은 다 엎어졌어요. 그 중에 좀 유명한 데가 요 블럭. 보면 빼곡하죠 집원이. 요 주변은 합동마을이라 부릅니다. 왜 이유는 몰라요. 여기가 옛날에 4호선 끝이어가지고 땅이 당고개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예비군 훈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최근 들어서 지하철이 연장이 됐죠. 휘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산을 뚫고 들어가면 별내 별가람역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른바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인 거죠. 남양주. 여기부터 해가지고 다 아파트죠. 이미 아파트가 끝났고 중앙선과 4호선이 있고 여기가 3기 신도시 남양주 진접 2공공주택지구. 그래서 오남역이 만들어지고 종점은 진접역입니다. 보면 아파트 한가득하죠. 원래 진접 구도심은 여기인데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좌절하셨겠죠. 신도 구도심이 아닌 옆에 한 끝발 옆에 이쪽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끝 지역에는 휴먼시아도 만들어지고 해서 뭐 상황을 익히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 남쪽으로 대규모 땅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 수요들을 노리고 만들어지고 있고 이 중앙선과 4호선이 있는 세로 라인으로는 여러 열차들이 예정되어 있죠. 그 중에 얼마나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여기는 워낙에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진접역에서 하나만 넘어가면 포천입니다. 요 포천. 포천 아마 다음 시간쯤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쪽으로 7호선이 연장될 겁니다. 제가 철도를 하는 정책 입안하는 사람이라면 7호선과 4호선을 붙이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갈라져 끝나는 거하고 어차피.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게 타고 왔다가 저쪽 이렇게 저 4호선 타고 다시 서울로 내려올 수 있게. 있고 여기 사람들이 고립감이 덜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천시청이 이쪽이고 포천 의정부 동두천이 연결된다는. 그렇죠. 넘어 여기 되고 남양주와 포천이 연결되고 지금도 버스가 일부 있지만 그래서 이쪽은 이제 서울 중심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하고는 해당이 없지만 그냥 동북부 상하권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의 거점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피해를 입으실 분들은 이 바로 요 당고교 주변인 거죠. 피해를 입어요? 이제 세입자분들 다 대부분 밀려나실 거라서 여기 워낙 많은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여기 80년 지도입니다. 이게 상계 3동, 상계 4동인데 바글바글해요. 이 대부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작은 주택들이죠, 저건. 맞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빼곡한 집들이 있는 이게 72년도 위성 사진이고요. 한참 이제 철거민들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블록으로 집 짓기 시작한 시점. 요 일부에 이제 불암 현대 아파트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고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되실 거라서 이 상황이 당고교역에 내리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죠. 빼곡해요. 여긴 그나마 당연천 마을이라 불렸는데 그나마 평지입니다. 저쪽에 옛날에 유명한 냉면집이 하나 있었는데 당고역에. 지금도 있을 가능성이. 아니 근데 갔더니 이사 갔더라고. 별내 쪽. 역시 먹으러 갔었거든요. 신도시로 갔네요. 이사 갔더라고.
얘가 예전에도 버스 타고 이제 남양주 가는 데라서 사실 남양주 상업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서울 노원이 이제 크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남양주가 이제 판소리 하거든요. 워낙에 인구도 많고. 전 용인과 함께 앞으로 계속 성장할 도시 중에 하나라 경기도에서는. 남양주가. 예. 그 아마 의정부도 어쩌면 남양주에 밀릴 수 있어요. 그 남양주 주변에 주택지로 퍼질 만한 땅들이 여분이 많아서 너무 그래요?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예. 이게 높은 산 이런 거 아니라서. 평평합니다 남양주는. 지금 주로 이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게 남양주 서부 지역인데 예를 들어 저 정약용의 고향인 조안 이런 데는 아직 멀었어요. 동부 지역인데 그쪽 약간 산이기도 해요. 네. 그 상수도 보호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여전히 파고 들어갈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이제 역 근처의 바로 평지 지역. 한편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합동마을 이런 데 어떤 분위기냐면 분위기 좀 익히시라고 사진 한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보다는 요런 거 보면 여기 저 넘어가 남양주고 뭐 예비 훈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바로 산이에요. 보면 이제 다 꽤 암벽들이 있는 요동 산들은 다 안반산들이죠. 그래서 참 여기 건설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짓고 싶어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뷰가 좋아요. 좀 냉정한 말이지만 그리고 4호선 연장되고 해가지고 남양주 생활권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가 합동마을 분위기입니다. 이런 게 끝없이 펼쳐져 있죠. 언덕이 덮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몇 배 뻥튀기 한 게 광주 대단지 같은 거고. 이런 데 갈 때마다 좀 아까운 게 이렇게 농들이 버려져 있어요. 바깥에. 예. 연탄장으로 그렇죠, 쓰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탄 넣기도 하고 하는데 하고. 이런 것도 한때 많이 하다가 이제 안 하잖아요. 자개장. 예. 자개장들. 다 있는 집에서 자개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피크장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 시대의 문화라. 이것도 이제 한두 개 잘 정리해가지고 보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기술자가 없어지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 없어져가지고 저건 좀 있어 보이는 자개장인데. 괜찮아 보여요. 한때 그래도 좀 열심히 살아보려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한땐 저 밥상도 자개장. 그렇죠. 자개장죠. 자개밥상. 부잣집들이죠. 거기 위에 이제 냄비 올리고 하면 이게 안 상하려나 싶기도 하는데 색이 바래기도 하죠. 뭐 동화전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절대로 공부용으로 안 쓰고 주로 냄비 받침으로 쓰이는 동화전가. 그 농담입니다. 학교에서는 논문 만들 때 두껍잖아요. 쓸데없이 양장이고 그 주면서 미안하니까 냄비 받침 쓰시라고 그렇게 선물하고 그래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상계동입니다. 몇 개 좀 더 보여주세요. 예, 이런 분위기들. 아이고. 지금 상황이죠? 딱 예, 요 2020년입니다. 요 지역이 합동마을의 이제 끄트머리인데 우연히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4호선 연장되면서 소식이 좀 들려요. 소문들이 재개발 소문들이. 근데 막막하죠. 막막한데 참 고민인 게 뭐냐면 이분들이 서울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거 대도시 근처에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서울시가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 후원도 좋고. 그럼 이분들이 버티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식이냐? 도시가 운영되기 위한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은 어쩌라는 얘기냐도 있고 중산층이 서울에 오고 싶은 하는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거주권을 인정해 주는 건 있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여기 터줏대감이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도시의 주인은 누구냐의 문제. 그래서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프로님하고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답이 없는 문제예요. 양동 지역 철거민들 쪽방촌 얘기할 때도 말한 거지만 저분들은 지금 저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재개발이 되면 자기 집이 없어지는 분들 세입자 이외에도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거를 재개발해서 아파트 돌리면은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재정 착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 이제 낡은 집이니까 싸니까 지금 들어와 살던 분들이 그렇죠. 저기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저기는 도시의 중산층들이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중산층들이 살다가 지금은 낡아버린 신시가지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다시 사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되면 또 그렇게 되겠죠. 예전만 해도 저기는 이제 아주 새 아파트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중산층 이상이 들어와서 살았을 텐데 지금은 점점 이제 낡아가니 또 그렇습니다. 되겠죠. 이 프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한국에 서울의 노후주택지가 발생할 지역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랑 목동하고 목동은 그나마 좀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해가지고 단지마다 플래카드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통과, 경축, 심의 통과인데 여기는 그 움직임이 그렇게까지는 활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기도 같은 시기에 다 지었더군요. 저기만 해도 신도시라서 그렇죠. 같은 시기에 다 지은 거라 저기 같은 시기에 다 같이 낡아갈 텐데 저기 저거 저 건축을 어떻게 해야죠? 저기 안 할 수도 그렇습니다. 없고. 그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일기 신도시만 특혜를 준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분당 얘기인 건데 목동하고 상계 중계하계는 사실 연계 신도시거든요. 말하자면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어요. 저기부터 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분당 쪽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약간 모든 담론을 흡수해버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부터 해야죠. 이반자분들 여기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저기 하기 전에 하여튼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70년대 그렇죠. 아파트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쭉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저쪽으로 위로 노원교. 와, 노원 검색. 그리고 저 밑으로 진짜 깊은 노원교. 계곡까지 올라갔구나. 저게 노원교잖아요. 네. 저기 도봉산역이 있고 그죠? 도봉산역이 있고 도봉역이 있죠. 도봉역이 있고 다들 헷갈리는. 노원교 이제 그러니까 도봉 쪽에서 노원교를 타고 넘어오면 이제 상계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저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저쪽에 살았는데 요 수락 상계 쪽도 4호선 7호선에서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가 좁아져서. 그렇죠. 저기 다리가 이제 저 다리가 있거든요. 지금 아마 개조를 했겠습니다만 저 동네였어요. 사시던 곳이. 저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오른쪽에 가면은 저기 시장통이 하나 있었거든. 여기는 시장 같네요. 느낌이. 그 부근, 예, 저 부근. 딱 느낌이 이제. 지금은 뭐 보니까 껍데기집 뭐 있고. 오피스텔도 생기고 그랬는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 옛날 자취하던 김프로님 회사 다닐 때 거기요? 요거 딱 아, 옛날 우리 옛날 집이었으니까, 집이네요. 자취가. 요거 옛날 집이네 딱. 저런데. 예. 요런 게 또 이제 저런 정도는 아니지만. 요게 도봉 중랑천 따라가지고 쭉 있죠 아직도. 도봉시장이라든지. 그렇지. 예. 요 말씀은 아마 다음 시간에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봉까지 넘어가면 오늘 한이 없어요. 어차피 노원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계동도 여기 당구경 말고도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아파트촌인데 아파트 사이에 이렇게 그늘 속에 이런 집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 좀 상계 큰 생각 안 하고 갔다가 이런 게 아직 있구나 싶어가지고 둘러봤는데 동네 분들이 좀 불안한 눈빛인 게 이 사람 또 어디서 재개발 하러 왔나 싶은 거죠. 땅 보러 왔나 이런 분위기도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김시덕 박사 뜨면 이제 다 도시야사구나. 도시야사 나와요 우리?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확실히 이제 이 정말 도시야사 덕분에 아는 척한 분들이 늘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시덕 박사님이 딱 아는 척하기 좋게 딱 분위기를 잘 하고 있죠. 설렁설렁 걸어다닙니다. 카메라 들고. 다니시다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 마을 안전합니다라는 건데 그만큼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길도 있고 여성이 뭐 안전한 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여전히 노원 신체까지 개발한다고 많이 밀어냈지만 아직도 구석구석이 많이 남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까다로움이. 그럴 바엔 차라리 넓은 남양주 땅을 개발할 것인가. 제가 정책 입안자라면 남양주 땅이 워낙 지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쪽을 다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는 서울이기 때문에 갇히겠습니다만. 여하튼 서울 그 강북 기준으로 그 예전에는 진짜 신시간이 들어가기 전에 네. 원래 토착민이 있었던 상계동이 달동네 대명사 같은 데죠. 어디서 하나 그러면 상계동 어렵구나. 그렇죠. 그래 그런 동네였죠. 이런 책도 있는데 상계동 아이들이라고. 아이돌? 아이돌은 그렇고. 아이들. 이 책이 보여드린 이유가 꽤 유명한 책이에요. 동화 작가가 쓰신 분인데 이 책 덕분에 상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그 안쓰러운 눈으로 많이 보여주면 당했다고. 아닌데 그게. 아닌데. 네. 요거는 이제 예전에 상계동 개발하기 전에 노원구 상계 4동 산 152번지 5통 4반. 근데 지금은 없어진 주소입니다. 없어진 주소고 옛날에는 여기 어디였을 거예요. 한신 3차라든지 보람 아파트. 저희 신상계 초등학교가 있을 거고. 신상계? 네, 신상계 초등학교가 있고 재현중학교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신상계 초. 아직 있네요. 있죠. 여기 있다. 당고개 근처네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 이제 진짜 오리지널 상계동 출신이라면
초등학교 어디 나왔나 그러면 신상계 초등학교에 재현중학교 나왔습니다. 딱 이렇게 되면 이제 오리지널. 재현중학교. 재현. 재현. 제 친구 이제 그 코스로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러네요. 대학을 가서 변호사를 하는 친구인데. 여담이지만 딱 보시면은 안반들이 노출돼 있죠. 이게 불암산의 위험입니다. 이래서 한때 채석장도 있었어요. 불암산 채석장. 그렇죠. 경성부청 지금 서울시청은 이걸로 지었죠. 불암산 채석장 돌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상계동 원주민이라면 이렇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대해서 노원 사람들도 반발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초안산에서 이제 한참 이제 무덤 보고 내려와서 택시 탔는데 농촌 노원 토박이인 거예요. 이분 얘기는 저 달동네 사람들 때문에 우리 노원 이미지 그래서 싫다고. 아 그때는 이제 그냥 먹고 살만한 그 농촌 노원 마들평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할 때 아파트 한 채 받았고. 그래서 저 중계동 백사마을을 지난 서울시장 때 보존하자는 얘기 있었는데 싫다고. 저긴 딴 동네 사람들이라고. 그런 노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박이 노원과 철거민 노원과 그리고 신시가지 노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기도도 포함하는 얘기인데 과천도 원래 농촌 과천 사람이 있고 철거민 과천이 있는 거고 과천 주공 원주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원주민의 목소리가 누가 대표되고 누가 기억되는 건가 참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 분당도 마찬가지. 성남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 분당 사람이 있고 철거민 광주 대단지가 있고 그리고 분당 신도시 토박이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것 중에 누가 대표되냐 문제가 의견들이 다르겠지. 그 지역의 정치권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것이고. 그렇죠. 저 보람 아파트는 아마 저 군 가족. 아 그런 거군요. 네. 몰랐습니다. 저기는 보람 아파트. 여기 큰 네. 구인 아파트구나. 그러면 여기 공무원 아파트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쯤에 도봉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강북하고 한국 최초의 영구임대 아파트가 번동 쪽에 들어섰죠. 그 말씀을 좀 다음 드릴 것 같습니다. 요즘에요? 요즘에? 아니 예전에. 노태우 때. 예전에.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그 동으로 이렇게 작품물까지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요즘 창동이 뜬다더라고요. 창동. 그렇죠. 창동. 거기 문화 아레나 뭐 이런 거 만들고. 아 여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문화산업단지 플랫폼 창동 60일 이런 그러니까. 것들. 스타트업들 뭐 저런 데 모이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뭐가 당연히 뭐 많아 보이잖아요. 밀기 좋죠. 민자 역사 여기도 참 한동안 계속 공사해가지고. 아레나 저기구나 아레나. 예, 아레나 스퀘어. 여기가 참 여기도 고민거리였죠. 계속 공사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죠. 언제 공사 끝낼 거냐라는. 이 인천 쪽에서는 동인천역 쪽이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고 아마 여러분이 모르실 텐데 요 얘기하고 마무리 짓죠. 동인천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인천 계양장 가시기 하나 앞에 역. 요 부분이 계속 주인 바뀌어가면서 공사를 안 끝내가지고 동인천 전 상권이 죽어버린 데입니다. 계속 이 상태예요. 안 끝나는 이유는 공사비 대비 답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낮아빠지고 그러는 겁니까? 소송이 걸려버렸어요. 몇 번.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엎어지면서. 수익이 안 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죠. 예, 이 사진만 보여드리고 2010년에도 이런 분위기였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북구와 도봉구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의정부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여기 백사마을에서 바라보시는 북서울 아파트 바다죠. 석양이 쭉 지고 있군요, 그죠? 이 뷰를 아까워해서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백사마을 밀고 아파트 진짜. 예, 그럼 이 뷰를 이제 내 베란다에서 볼 수 있죠. 그 특별한 뷰인가요, 저게? 아 참 이게 꽤 왜냐하면 인수봉 좀 올라가야 보이는 뷰인데 여기서는 그대로 보여서 이 주변이 아파트 수핑은 모두가 알지만 이 뷰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불편하겠죠. 평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버스들이 잘 될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마을 버스가 바로 근처까지 가긴 해요. 올라오니까. 네. 네. 여기까지. 네, 맞아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마음이 이것저것 좀 짠해서. 짠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